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오늘 거는 2023년 7월이고, 이제 평가원 문제가 아닌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연도가 아무래도 이제 몇 년 되다 보니까 출제 경향이 조금 다르긴 해요. 요즘 거랑은 조금 물어보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래도 기출 문제니까 충분히 풀만한 가치는 있고. 자, 21번부터 바로 볼게요. 이 친구는 보면, 프로덕션 앤 마케팅 부분을 먼저 찾아보자고. 이것도 빈칸이랑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먼저 읽고 접근해보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만 읽어서는 안 되고 아마 한 여기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자고. 이렇게 아이들은 R&D 부서래. 그러니까 연구 부서래. 아이들은 인간종의 연구 부서다. 우리 성인들은 Production and Marketing, 생산과 마케팅을 담당한다.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은 연구 부서라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어떤 원초적인 입장에 있고 우린 그걸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입장에 있다. 이 정도 느낌을 얻어냈단 말이지. 자, 이 상태로 가보자고. Humans already have a longer periods of protected immaturity. 그 이 단어 알 겁니다. mature이란 단어 있죠. 성숙한이란 형용사잖아. 얘랑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maturity라고 하면 성숙함 내지는 성숙이라는 명사가 되고 여기 앞에 I am이 결합해 있기 때문에 부정어가 되는 거겠지.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을 보낸다. 다른 종보다. 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long childhood is correlated. 뭐랑 관련이 있다? evolutionary strategy. 어떤 그 진화 전략과 관련이 있다. depends on flexibility, intelligence, and learning. 뭐 그래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뭐 children이랑 grown-up을 비교하는 듯한 얘기는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 문제 해결에 단서는 없는 거야. There is a developmental division of labor. Division of labor가 노동의 분배잖아요. 노동 분배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린 지금 R&D 부서랑 마케팅 생산 부서라는 표현을 이미 보고 왔어. 이게 분업이잖아. 분업이 있다. Children get to learn freely about their particular environment. 아이들은 배울 수 있다. 걱정하지 않고 그들의 생존에 대해서. 어른들은 use what they learned as children to mate, hunt, generally succeed as grown-ups. 답이 나왔네요. 아이들은 배울 수 있다. 어른들은 배운 것을 사용한다. 애들은 배우는 과정이고 어른들은 그 유아기에 배웠던 것을 사용해서 뭐 짝을 찾고 사냥을 하고 일반적으로 성공한다. 그럼 이게 왜 R&D랑 프로덕션 마케팅인지 충분히 납득이 되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사용한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취지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 보시면 agent to conduct the task of living with what they learn. 이미 배운 것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간다. 이게 답이겠지. 그래서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일단 이 아래쪽에서 그 분업 비슷한 말이 나온다는 그 뉘앙스를 잡은 채로 이 윗부분은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됐고 여기서 division of labor가 딱 눈에 띄는 순간 여기부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푸는 거거든. division of labor. 아이들은 뭘 하고 어른들은 뭘 한다. 이거 찾아서 1대1 대응시키면 풀립니다. 이렇게 해서 1번 골라주면 됩니다. 요거 함축의미 전형적으로 푸는 방법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빈칸 또는 함축의미 밑줄을 통해서 내가 찾아야 될 정보를 탐색을 하고 그 비슷한 정보가 나오는 순간부터 집중해서 대응을 시킨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문제가 잘 풀립니다. 자, 23번으로 가볼게요. 23번. 주제이고 주제랑 제목이 이런 함축의미나 빈칸보다 좀 깔끔하게 풀리는 맛이 좀 덜하긴 해요. 일단 풀어보자고 이것도. For those of any age with existing network of friendships built up in the three-dimensional world, social networking sites can be a happy extension. 뭐 저거는 어차피 대상이기 때문에 얘는 중요한 표현이 아니고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플러스다라는 말은 우리가 기억해야겠지. The danger comes. 위험이 발생한다. 마이너스네요. 언제? When a fake identity is both tempting and possible. 가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유혹적이고 가능해질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이미 연결이 돼 있어. SNS는 좋은데 가짜 정체성, 그러니까 가짜의 신원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같은 말이고 they are not based on real, 현재에 기반하지 않은, 그 다음에 3차원에 기반하지 않은
다음 가장 중요한 것들이 second-hand lives of other rather than personal experience. 개인적인 경험보다 다른 사람의 간접 경험이 너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iving in the context of screen.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Context of screen. 스크린이라는 맥락. 이게 SNS 얘기하는 거죠. SNS 속에 사는 것은 might suggest false norms. 잘못된 규범을 암시할 수 있다. As ordinary human beings follow the activities of these golden individuals. 이 golden individuals들이 뭘 것 같아요? 지금 SNS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셀럽 얘기하는 거잖아, 당연히. SNS에서 잘 나가는 그 사람들. 우리 일반인들이 그거를 동경하고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존감은 박살날 거다. 인스타 당장 켜보면 사람들은 항상 그 SNS엔 자기의 가장 잘난 모습만 드러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걔네도 우리랑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보여주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SNS에 기반해서 내 삶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거를 이제 어떤 기준점으로 삼아 사는 것은 위험하다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fake identity까지 간다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필자는 SNS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부정으로 봐야지 이거는. 부정으로 봐야지. 1번 보시면 Negative effects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and self-perception. 자기 지각에 있는 SNS의 부정적 효과. 일단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Unknown risks to personal well-being from internet addiction.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적인 안녕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 일단 알려진 위험이다. 알려지지 않은 위험 아니야. 어떤 위험인지 명확하게 필자는 특정했기 때문에 unknown도 아니고요. 인터넷 중독이라고 이런 식으로 프레이즈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SNS니까. Software features to make virtual, 이거 아니고요. Efforts to increase face-to-face interaction and social bonds. 이런 노력이 있다고 얘기했나? 얘 지금 그냥 SNS가 문제가 있다까지만 얘기한 거지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해결책 제시 안 했죠. 그래서 effort 아닙니다. Difficulties of filtering out fake information on social media. 얘가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Fake information이란 말도 있었지. 소셜 미디어란 말도 있었지. 어려움이란 말도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찾아놓은 단서들이랑 일치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비슷한 말이 보여요. 이런 거일수록 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가 답이 안 되는 이유는 가짜 정보를 구분하는 것의 어려움이라고 했어. 지금 얘가 주제가 되려면 이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SNS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라를 치고 있다. 그게 왜 찾아내기 어렵냐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 말이 없었지. 그래서 5번이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 1번이랑 5번 중에 하나 골랐을 것 같은데 글의 요지는 1번이었다. 그래서 1번 골라주시고요. 자, 24번. 얘는 머릿속에서 그림 하나만 그리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Over the Rainbow, 저 Somewhere Over the Rainbow라는 노래를 안다면 더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노래 멜로디 아나 혹시?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게 E 플랫에서 시작하나? 첫 음이 여기고 두 번째 음이 옥타브 E 플랫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잖아, 첫 음이. 이거를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다. 멜로디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다. Our expectations are controlled by composers. 우리의 기대가 작곡가에 의해 통제되는. 음악 이론가들은 특정해냈다. 이 원리를 get fill이라고 불리는 원리를 특정해냈다. In a sequence of tones, if a melody makes a large leap. 저 leap가 도약이라는 뜻이잖아. 멜로디가 큰 도약을 하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일단 올라간다고 가정해볼게요. 올라가는 큰 도약을 하면 next note, 다음 음은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을 바꿔야 된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첫 음이 여기서 시작하고 두 번째 음이 여기로 올라왔잖아. 그럼 세 번째 음은 반드시 낮을 거다. 이게 리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첫 음이 여기서 시작했다고 쳐봐. 그리고 두 번째 음이 여기 있어. 그럼 세 번째 음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Either up or down. 올라가든 내려가든 큰 도약을 하면 그 다음 음표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일반적인 멜로디는 이런 sweep pipe motions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는데 sweep pipe motion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래서 부가 설명 adjacent tones in the scale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근데 만약에 big leap 큰 도약을 한다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큰 도약을 하면 그 다음 직후에 오는 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일종의 변곡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Theorists describe the tendency for the melody to want to return to the jumping off point.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래, 멜로디가.
얘 시작점이 여기였잖아. 얘가 여기로 뛰었다. 돌아간다는 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음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얘가 여기서 출발해. 이만큼 내려왔어. 원래로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되지? 그래서 이만큼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멜로디가 돌아가고 싶어 한대. 원래 음으로. 자, 이것은 또 하나의 방법이다. 말하는 Our brains expected the leap was only temporary. 이 도약은 일시적이었음을 우리 뇌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ones that follow need to bring us closer and closer to our starting.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 원점으로 가깝게 돌아와야 한다는 걸 우리 뇌가 그냥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자, Over the Rainbow 곡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세 번째 음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2번이죠. Big Leap Melody. 이렇게 큰 도약을 한 멜로디가 왜 돌아가고 싶어 하는가? 왜 하나 내려오거나 하나 올라가려고 하는가? 이게 우리 뇌에 형성된 기대이고 이걸 작곡가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보고 29번으로 가볼게요. 29번은 쉬웠죠. 이거는 어법 문제 쉬웠어요. 자, 얘는 여기부터 whose잖아. 그리고 여기부터 소유격 관계대명사다. Whose brains are twice as large relative to their body weight. 이렇게 해서 문장이 구성이 될 거고요. brains are 하고 as 비교 구문이 아니고 as large에서 끝났죠. 얘를 빼고 해석하면 돼. 얘를 뺐을 때 얘랑 얘가 붙어야 돼요. 이거 as 원급 비교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실제로 이게 as에서 뒷부분이 relative to로 대체된 겁니다. relative to가 뒤에 있는 as랑 똑같은 말이거든. 혹시 못 믿겠으면 바꿔봐. 이렇게 바꿔봐봐. Twice as large as their body weight. 이게 우리한테 훨씬 익숙한 문장이죠. relative to가 as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실질적으로 as 원급 비교 구문인 거야. 원급 비교 구문에서는 이 as 이하의 내용을 삭제하고 이 as를 삭제했을 때 얘가 원래 문장이랑 붙어야 된다. R이 있기 때문에 보어 자리 문제 없죠. 그래서 1번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얘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원래 알던 원리대로 풀면 됩니다. The apes acquire their belief. believe의 목적으로 이렇게 명사절 열렸으니까 앞에는 알바가 아니고 The apes acquire their larger brains. 문장 끝났네. To help, 돕기 위해서 하고 얘를 만약에 우리가 동사로 본다면 물론 투부정사지만 동사로 본다면 them이 목적어가 될 거고 communicate가 원형 부정사 이렇게 목적보어가 되겠죠. 얘 OC 병렬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2번을 확신해가지고 고르지 못했다면 아마 이것 때문일 거야. 아마 얘 때문에 쫄린 걸 텐데 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얘랑 병렬이야. 여기 있는 manipulate는 communicate랑 병렬이고 그 이유는 당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help o 다음에 OC가 원형 부정사 또는 투부정사로 온단 말이야. 얘는 이 사이 관계에서만 파악하면 되는 거지 이 뒤에 뭐가 오고 안 오고 이런 건 알 바가 아닌 겁니다. 저 with은 무슨 기능하고 있냐면 이 their peers 있지? 얘가 얘의 목적어야. 이 OC 목적보어의 목적어예요. 그리고 communicate의 목적어를 얘라고 만들고 싶은데 communicate가 자동사지 그래서 저 사이에 with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얘를 판단할 때는 병렬 구조만 판단하시면 되고 with은 이 판단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with이 틀린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3번은 they can recognize themselves. 이거 뭐 제기대명사 물어본 거잖아. 뭐 해석할 필요도 없이 이건 당연히 같은 대상이겠죠, 이거는. 이런 건 일단 맞다고 전제를 하고 나머지 답이 워낙 없으면 진짜 절대 1, 2, 3, 4, 5 중에 없는 것 같으면 그때 한번 뚜껑 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4번. 부정어 도치예요. 부정어 도치고 얘가 부정어다. 우리 뭐 내신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어 도치 어순 알고 있죠? 부정어, 조동사, 주어, 본동사 이렇게 쪼개진다 그랬잖아. 조동사가 does입니다. it이 주어고요. explain이 본동사고 부정어 도치에서 파생되는 토픽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 이외에는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미 부정어 도치가 되고 그에 따라 동사가 쪼개지고 그 사이에 주어가 들어가는 것까지 아예 다 심하해. 얘는 끝난 거야. 얘는 끝난 거고. 그럼 이 why부터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explain의 목적어입니다. does explain이란 동사 있었잖아. 이 동사의 목적어가 명사절 Y절인 거야. 의문 부사절인 거예요, 이게.
이 핑크색으로 내가 지금 표시하는 부분은 앞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정어 도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의문부사 오랑우탄 Who seldom encounter their neighbors. 저거는 관계사절로 묶을 수 있지. 저건 안 묶어도 되지. 알아서 묶었다고 보고 Being so intelligent 하고 끝났잖아. 그럼 Y로 시작했는데 지금 문장이 아닌 채로 끝났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얘가 복수니까 R이 돼야겠지. 그래서 사실 그 풀어놓은 해설만을 보면 전혀 어려울 게 없고 우리가 아는 걸 가지고 다 조합해 놓은 건데 조금 주저했을 수 있는 부분은 2번을 고를 때 위 때문에 살짝 생각이 많아졌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정어 도치 때문에 뭔가 문장이 혼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만큼이 부정어 도치고 이만큼은 목적어 이끌어주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이 어디 있지? 5번이 저기 있다. 5번이 저기 있네. 쟤는 It seems likely that some other factor must have been in play. 그리고 나서 that caused apes to become more intelligent. 이렇게 돼 있잖아. 일단 뭐 이거 빼고 여기까지 편의상 한번 묶어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묶었을 때 이게 주관대절이거든, 제가. 그리고 얘 선행사가 얘예요. other factor가 선행사야. other factor를 선행사로 해서 이 other factor가 유발했다, 이 유인원으로 하여금 더 지능적이 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특이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랑 동사를 넘어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S에 대한 관계사절이다 하면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붙고 동사가 나오지. 그 다음에 목적어에 대한 관계사절이다 그러면 이렇게 오 다음에 이렇게 붙는 게 정배인데 가끔 지멋대로 저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내신에서 몇 번 봤지?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 선행사를 이렇게 잡기 어려우니까 이거 병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상하게 풀었을 수 있는데 이 친구는 N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 드리는데 어법 문제에서는 일단 내가 보는 게 맞다고 전제를 해야 돼요. 이 5번 같은 것도 틀렸다고 봤을 수 있거든. 근데 최대한 내가 아는 모든 어법 지식을 동원해서 저 5를 정당화를 해봐. 이게 대신 맞다고 생각을 해봐. 그걸 생각했으면 아 이거 동사 넘어가는 선행사가 있는 주관대절이구나라고 당신들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치? 근데 4번은 이제 그렇게 볼 여지가 아예 없잖아. Y 명사절이 시작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30번으로 가볼게요. 얘도 요즘 트렌드랑 조금 다르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30번 문제입니다. 요즘 30번이 굉장히 어렵거든. 최근 기출 평가원 거 풀어보거나 작년 수능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30번이 되게 어렵단 말이야. 얘는 되게 쉬웠지. 그래서 요즘이랑 트렌드가 좀 달라요. 자, 일단 읽어보자. The consequences of the mechanical breakdown of food by cooking are profound. by cooking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걸 놓치기가 쉬웠는데 얘를 잘 잡았어야 돼. 조리를 통해서 이 mechanical breakdown을 시키는 과정은 아주 중요하다. Both the stiffness and toughness of the food is drastically reduced. 음식의 강직도와 음식의 경직도가 감소된다. 아니 요리하면 음식이 부드러워지잖아. 그치? 감자 같은 거 삶으면 이거 중간고사 때 하지 않았나? 감자 삶으면 손으로 으깰 수 있잖아요. 근데 맹감자는 못 으깬단 말이야. Making mechanical process far easier. 조리를 통해서 이 기계적인 과정을 훨씬 쉽게 만든다. 이 기계적인 과정이라 하면 2가 이제 씹을 때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맞겠죠. 아니, 감소됐다고 하니까 감소됐다, 쉬워진다는 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같은 말로 처리할 수 있지. The forces your teeth need to apply to break up the food are lower. 힘은 너의 이가 적용해야 하는 힘은 뭐 하기 위해서? 음식을 쪼개기 위해서 적용해야 하는 힘은 are lower. 적다. 문제 없죠? easier에 판단 근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food releases itself content far more easily. 음식이 방출한다. 그 핵심 요소들을 쉽게. 당연히 맞겠지. The optimal tooth shape for breaking up the food also changes. 자, 그리고 이상적인 치아의 모양 또한 바뀐다. 그래? 얘는 판단 근거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일단 물음표로 두고 가보자고. Rather than needing a thick, flat plate that can apply large compression forces. 이거는 이빨이 이렇게 생긴 거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 이렇게 무식하게 생긴 거. 이렇게 하면 얘가 눌렀을 때 상당한 힘을 전방위로 가할 수 있잖아.
이거 대신에 It is better to have molars with pointed ends. 우리 어금니 생각해보면 이빨이 약간 이렇게 생겼죠. 요 끝에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어금니에. 이거 대신에 이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상적인 치아의 형상이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조리를 하지 않았으면 음식이 딱딱하기 때문에 이걸로 못 쪼개요. 이걸로 그냥 기계적인 힘으로 무식하게 갖다 짓눌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조리를 해서 음식이 부드러운 상태라면 이런 식의 힘의 작용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치아를 써도 충분하다기 때문에 3번까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loosens at much higher forces. 자, 여기서는 이 it이 뭔지를 반드시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풀이의 근거였어. it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 그것은 완화된다. 훨씬 높은 힘에서. 그리고 breaks up, 자동사죠. it이 깨지는 거야. 당신들 음식 먹을 때 이빨이 깨져요? 음식이 깨져요? 당연히 음식이 깨지지 않겠어? it이 food예요. it이 이거야. 소프트웨어 푸드야. 그렇게 보면 음식이 훨씬 적은 힘에서 분해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를 틀렸다고 판단하는 방법은 it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앞부분 문장에서는 판단이 안 됐을 수 있어. 심지어 4번이 틀렸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뒷부분에 breaks up 하고 나서 far more quickly가 나왔다는 건 얘가 자동사로 쓰였다는 거고 그것이 뭔가를 쪼갰다가 아니고 그것이 부서졌다라는 해석이에요. 부서졌다 하면 얘가 음식이 되겠지. 따라서 음식이 훨씬 더 적은 힘으로 분리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This frees up plenty of time. 이거는 뭐 뒷부분에 있는 얘기인데 이제 씹는 게 쉬워졌기 때문에 다른 데 시간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31번 가볼 텐데 이거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들으면 코웃음을 칠 정도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이거는 요즘의 수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봐봐. learning은 constructive 하되 destructive가 아니고 constructive랑 destructive가 반대말이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지. 구성적이고 파괴적인 거잖아. 건물을 짓는 거랑 건물 때려 부수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한다. 우리가 멘탈 모델을 빈칸하지 않는다는 것을. learning이 뭐가 아니래? destructive가 아니래. 그럼 이것은 의미한다. 우리가 멘탈 모델을 destruct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destruct예요, 들어갈 말이. 검증해볼까? We simply expand upon them. 이게 constructive잖아. 이미 가진 거 이후에 쌓아가는 거. 우리가 배웠던 거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배웠던 거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쌓아가는 게 배움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저 앞부분 문장만 가지고 이거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선지를 봐봐. 여기 destructive랑 같은 말이 하나밖에 없어. 파괴한다, 없앤다라는 말이 replace밖에 없습니다. 분석한다 아니지, 상상한다 아니지, 모방한다 아니지, predict 아니지. 그래서 1번이에요, 다. 그냥 이렇게 풀어버려도 돼. 근데 이제 좀 인생을 건 시험을 이렇게 풀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때 믿었지? 한때 믿었을 거야. 분명 당신들 3살, 4살 때 산타 있다고 믿었잖아. 믿었다? 지금도 믿어요? 지금도 믿으면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는. 지금 이제 믿으면 안 돼. 자, 3살, 4살 때 믿었는데 그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산타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야. 우리 여전히 산타 분장하고 돌아다니는 할아버지들 보면 아, 저 양반이 산타구나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믿음 위에 뭘 쌓은 거야? 아, 저거는 허구의 현실이다라는 걸 쌓은 거예요. 이 추가적인 정보를 쌓았다. 뭐가 아니고 얘를 파괴한 게 아니고 이렇게 봐서 1번인 겁니다. 뭐 실제로 이 예시를 읽어서 푸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글이 어렵게 쓰여진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운 입장에서 자, destructive 키워드를 잡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또 다시 한번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드리면 learning은 constructive 하다, destructive 하지 않고 이것은 의미한다. 우리가 빈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 부정어랑 결합되어 있는 destructive를 저 자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게 replace예요. 대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진 것을 확장한다.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32번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방금 것처럼 그렇게 가라로 풀 수는 없고 얘는 조금 더 읽어야 되긴 한데 The commonality between conceptual and computer arts. 개념 예술과 컴퓨터 예술 사이의 공통점이 빈칸이다. 당연히 여기서 안 풀리고
conceptual artist는 decoupled. 이거 내신 때도 봤던 단어다. decouple. 커플이 결합하다잖아. decouple은 분리하다요. conceptual artist는 분리한다. 관계를 누구 사이에? between the art object and the artist. 예술가와 예술 작품 사이의 관계를 분리한다. 어떻게 함으로써? mitigating all personal signs of invention. 최소화함으로써, 완화함으로써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라는 이 사인을 완화함으로써. 자, 그러니까 conceptual 안 썼대 이런 거. conceptual artist는 무슨 짓을 하냐? 예술가랑 예술 작품 사이를 단절시킨다. 옛날에 화가들은 그림 안에다 사인해놨잖아, 지체기를. 그거 지가 만들었다고 안에다 사인해놓고 뒤에다 사인해놓고 자기 얼굴 그려놓고 난리를 쳤잖아요. 컨셉츄얼 아티스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양반들은 예술가, 자기 자신과 자기 작품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완화시켰다. 그래? The artist became detached from the idea of personalized craftsmanship. 분리되었다. 어떤 생각으로부터? 이 개인적인 작품, 장인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분리됐다. 뭐 함으로써? Installing predetermined system. 이미 결정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Type of instruction for another to follow. That way there was, 이 양반이 얘기한 것처럼 dependence 어쩌고저쩌고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conceptual art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는 다 얻었어. conceptual art에서는 예술가와 예술작품 사이에 단절이 있다는 걸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린 그냥 컴퓨터라는 단어만 찾으면 돼, 이제. 이거 읽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 컴퓨터라는 단어만 쭉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 The same process was at work in computer art. 여기서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컴퓨터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였대. 컨셉츄얼 아티스트가 뭐 했다 그랬어? 예술가와 예술작품 분리했다 그랬죠? 똑같은 말 나오겠지. 그럼 저 빈칸에 들어갈 말이 그거예요. Detachment of artist from works. 어차피 이거 보여줘도 안 보일 거긴 한데 내가 실제로 풀 때 난 저 말을 여기다 써놨거든. 파란색으로 썼단 말이야, 이거를. 푸는 방법. 컨셉츄얼 아트는 이렇다라는 초기 진술을 잡고 다 컨셉츄얼 아트에 대한 부가 설명이니까 그냥 대충대충 읽어보시고 컴퓨터 아트란 말이 나왔어. 근데 이게 유사하대. 여기도 똑같이 적용된대. 우리가 찾고 있던 정보가 컨셉츄얼이랑 컴퓨터 아트 사이의 공통점이잖아. 그게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분리입니다. 저기까지는 왔는데 얘가 안 보이지 이제. 저 똑같은 말이 빈칸에 없어. 선지 중에 없다. 그래서 여기 해석이 조금 필요한데요. 자, 1번부터 보시면 suppression of authorial presence. 어떤 권위를 가진, 권한을 가진 존재의 억압이야. 이 권한을 가진 존재를 만약에 우리가 작가 내지 예술가라고 생각한다면 예술가를 억압한다 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자마자 1번이다라는 확신은 솔직히 안 될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말로 해석할 여진이 있어 보인다. Rejection of meaningless repetition. 여기 어디까지 해도 저런 얘기는 없었죠. 심지어 컨셉츄얼 아트에서 저런 얘기가 아예 없었단 말이야. 이건 안 될 거야. 일상적인 사물로 일상적인 사물을 예술로 이제 격상시키는 거랑 이게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이거는. Presence of simplicity to elaboration. 컴퓨터란 말이 있으니까 자꾸 뭐 simplicity 이런 말을 고르고 싶을 수 있는데, 필자는 저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필자가 명확하게 주장한 공통점은 예술가와 예술작품 사이의 단절이야. 이건 전혀 아닙니다. Tendency of artists to work in collaboration. 협업한다는 얘기 없을 뿐더러 굳이 따지면 반대겠죠. 그래서 1번입니다. 이거 남겨서 1번 남겨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기 써놓은 것처럼 저 말을 우리가 직접 써내는 겁니다. 직접 쓸 필요는 없어. 그냥 머릿속으로만 써도 된다. 33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자, 이 친구는 얘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금 정도 난이도 될 겁니다, 이것도. Innate behaviors used for finding food, such as grazing, scavenging, hunting.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innate behaviors들은 are more dependent on learning than behavior used to consume food. 이게 뭔 소리냐? 이런 행동들은 more dependent on learning. 배움에 더 의존한데 뭐보다? behavior used to consume food.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들보다.
그래? 그런가요? Mating, nesting, eating, and prey-killing behavior tend to be governed more by instinct. Mating, nesting, eating, 그리고 prey-killing은 인스팅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반면에 이쪽에 해당했던 것들은 learning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이 두 개가 반대말처럼 보여야 됩니다. 이 두 개 반대말이거든요. 이렇게. 배움에 의존한다랑 본능에 의존한다는 다른 말이에요. 본능에 의존하는 거 원래 갖고 태어나는 거고 배우는 거는 없는 상태에서 배워서 알게 되는 거야. The greater dependence on learning to find food. learning에 의존한데 핑크색이잖아. 그러면 핑크색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은 makes animals in the wild OC. 일단 이렇게 오형식 문장이 구성이 되겠죠. 여기까지의 정보만 가지고 풀어보자고. learning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인스팅트에 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learning, 배우는 거랑 학습되는 거랑 instinct, 원래 갖고 태어나는 이 두 개가요. 반대말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잖아. 근데 빈칸 문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들은 뭐 그냥 빈칸 2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스팅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거 답으로 고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1번 보시면 less cooperative with others in the community. 일단 아니고 less focused in monitoring predators' approaches. 뭐 인스팅트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More intelligent to build their natural surroundings. 더 지능적이다? 아닌 것 같아. More sensitive to visual information. 시각 정보에 더 예민하다? 아닌 것 같고. More flexible and able to adapt to a variety of environments. 다양한 환경에 조금 더 적응할 수 있고 유연하다. 배움에 의존하는 것은 본능에 의존을 덜하게 된다. 랑 같은 말이 없죠. 이 시점에서 이걸 5번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기엔 그건 사기꾼이야. 그건 안 될 것 같고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Behaviors used to kill or consume food can be the same in any environment. 모든 환경에서 동일할 수 있대. 자, 이 양반은 call these different behavioral systems open or closed. open 또는 closed라고 얘기를 했대요. Lion hunting her prey is an example of open system. 오픈 시스템의 예시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열어보니까 hunting female lion recognize her prey from a distance and approaches it carefully. 멀리서 인지하고 조심히 접근한다. 자, 이 양반이 뭐라고 썼냐? Details of hunt vary every time. 다르다. 이게 핵심이었어. 다르다. 오픈 헌트라는 것은 변수가 있는 거예요. learning에 의존한다는 거는 내가 후천적으로 학습한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정보를 이용해보면 learning에 의존하는 것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 반면에 instinct에 의존하는 것은 이건 직관, 이건 그냥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 이거는 당연히 가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끝까지 하는 거니까. 내가 배워서 바꾼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픈 환경에서 산학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선지 보시면 5번이 답처럼 보이죠, 이제. 더 유연하고 더 적응할 수 있다. 여기에 의존하는 것은 여기에 조금 더 바뀌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나와 있진 않지만 오픈 헌팅이라는 환경에서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쪽을 가지고 치료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시간이 부족했으면 이거 없는 채로 두 개 비교해서 그래도 5번이 가장 가까운 것 같아 라고 골라도 될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만약에 조금 있었다면 뒷부분에 헌팅, 오픈 요 키워드를 이용해서 오픈 헌팅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learning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을 골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 34번 볼게요. 요거는 조금 어려웠어. 요건 좀 어려운 문제였다. 맞다.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일단 소재가 좀 친숙하지 않고 자, 해보자. The revolution's victorious party can claim to have resolved the fundamental anomalies of the old paradigm. 자, 이 양반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 어떤 그 혁명의 승자는 주장할 수 있다. 해결했다고 난제들을. 그 다음에 to have renewed the prospects for successful research
governed by shared assumption. 자뻑할 수 있다는 얘기야, 결국 이거는. 또 해석하면 이렇게 되잖아. 뭐 어떤 성공적인 연구를 제안했다. 뭐에 의해 통제되는, 공유된 이 추정에 의해 통제되는.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들은 지 멋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new community typically rewrites the textbook. 새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다시 쓴다 교과서를. 이게 왜 나왔겠어요? 기존에 있던 거 다 엎어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다시 쓰겠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이 혁명가들이. retells its own history.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고요. to reflect this point of view. 이러한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말 들어봤나?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기록된다. 이게 그 얘기예요. 역사는 전쟁을 하잖아. 전쟁을 하는데 A국이 B국을 이겼어. 그럼 B국의 역사는 그때부터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A국이 원하는 대로 역사가 기록될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 역사가 그때 말살됐잖아. 다. 이런 사례입니다. 자, 그러나 패자의 관점에서 보면 또는 impartially 그 편의 없이 공정하게 서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rewriting은 might seem to mark change.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뭐 없이 genuine claim to progress. 진짜 진보했다는 거 없이. 진짜 진보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 There's no neutral standard. 중립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할? Bias to assess the merits of the change. A국이 이겼어요. B국이 졌어요. 얘네가 일방적인 방법대로 B국의 역사를 말소하고 지네 알아서 기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B국 입장에서는 또는 중립적으로 위에 서 있는 C 입장에서는 A가 다시 서술한 B의 역사가 정당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이 역사가 정당한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Neutral standard, 중립적인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가 만약에 승패 관계가 아니었고 그냥 A국과 B국의 서술을 비교하는 입장이었으면 C라는 객관적인 제3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양자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정당하다, B가 정당하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야. 국제사법재판소처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A가 B를 말살시켜버렸잖아? 그럼 이게 안 돼. 기록은 A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A가 다시 서술한 기록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이게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할 수 없다. 빈칸 보시면 보자. One likewise cannot plausibly talk about revolutionary reconstructions of science as aiming toward truth. 자, 우린 얘기할 수 없다. 어떤 혁명적인 재구성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 왜? There can be no. 빈칸이 없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생겼지. Neutral standard가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윗부분에서는 역사 사건이었어요. A국이 B국 침략해서 B국을 망하게 한 사례였어. 뒷부분에서는 과학적 이론이 있고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 이 새로운 이론이 기존의 이론을 완전히 대체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제3자가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기존 이론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인 주장밖에 될 수는 없다. 뉴트럴 스탠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2번입니다. Impartial formulation of standard. 뉴트럴 스탠더드랑 진짜 단어 단위로 거의 똑같은 말이잖아. 요거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 반면에 오히려 조심할 거는 만약에 선지 중에 이 뉴트럴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 걔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완전 똑같은 말을 했으면 좀 조심해야 되고 비슷한 말로 패러프레이즈 돼 있으면 답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되고 자 36, 7, 8, 9, 10 빠르게 풀고 갑시다. 36번 이거 어렵지 않았어요. 이번에 순서가 그렇게 좀 풀만했던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일단 주어진 문장 보시면 The desire to see and interact with animals can be a motivating factor for travel. 동물을 보고자 하는 것이 어떤 동기부여적 요소일 수 있다. 그러나 negative perception, 부정적인 지각이 of certain animals, 특정 동물에 대한 어떤 부정적 지각이 can perform an entirely opposite role. 당신들이 좀 무서워하는 동물 있나 혹시? 뱀 어때 뱀? 뱀 보면 기겁 안 할 수 있는 사람. 혹시 뱀 좋아하는 사람 있나? 자네 혹시 뱀 좋아하나? 그치. 집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옆에 뱀이 있다고 생각해봐. 침대에. 어떨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머리가 아프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약간 인간에게 어떤 혐오감을 주는 동물이 있단 말이야.
그런 특정 동물들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지각이 완전 반대의 역할을 수행한대요. 야, 그러면 이 반대의 역할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요. 뇌 빼놓고 읽으면 안 된다. 얘가 무슨 말이냐면 motivating factor의 반대말이에요. 특정 동물은 우리가 저기 가고 싶다라는 걸 만들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특정 동물에 대한 부정적 지각은 나 저기 절대 안 갈래 하는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당신들이 좀 좋아하는 뭐 동물 있잖아. 고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고양이, 강아지 이런 거 있지? 고양이 카페는 돈 내서라도 가죠. 돈 내서라도 물론 안 간 사람도 있어. 나 같은 사람 안 가겠지만 이제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 돈 내고서라도 고양이 카페 간단 말이야. 근데 당신들 누가 돈 줄 테니까 아마존에서 한 달 사라 하면 살 거야? 그 집 옆에 아나콘다 지나간대. 안 살 거 아니야. 그럼 안 산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똑같이 동물이지만 어디로 여행하고자 하는 모티베이팅 팩터가 될 수도 있고 여긴 절대 안 가야겠다 하는 정반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A 보시면 예를 들어 There are a variety of t-shirt and tea towel designed to celebrate the dangerous animals. 위험한 동물 얘기 나왔으니까 일단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밑에 나와 있지? 이거 플러스죠. 제 마이너스라며. 주어진 문장에서 저 동물 때문에 가기 싫어진다며. 얘는 지금 기발한 재구성이라 그랬잖아. 지각된 위험에 기발한 재구성이래. 지각된 위험이 마이너스의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걸 재구성했다는 건 플러스가 된 겁니다. 이걸 역용했다는 얘기야. 역용했단 말이 아직 들어갈 수 없지. 적어도 얘랑 얘는 예시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여기 어디까지밖에 안 나왔냐면 아나콘다 있으니까 당신들 브라질 가서 살기 싫잖아. 남미 가서 살기 싫잖아. 거기 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재구성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그래서 A가 아닙니다. The harmful effects of animal and tourism experience has been the subject of analysis. 이 동물의 유해한 효과, 이 여행 산업에 대한 이것은 연구 주제였다. In a small number of studies. 자, 그러나 Death or injuries caused by animals to tourists. 죽음 또는 부상, 동물에 의해 유발된 죽음 또는 부상은 실제로 매우 작다. 어디에 비해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뭐 이제 익사하거나 비행기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행 가서 발 헛디뎌서 실족사의 가능성이 높겠어? 아니면 뱀에 잡아먹혀서 죽을 가능성이 높겠어? 당연히 전자가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얘는 뭐 괜찮을 것 같아.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마이너스일 이유가 없다라고 벗을 이용해서 반전시켰기 때문에 얘는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C.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possibility that they might encounter a dangerous animal such as shark or snake or catch a disease such as malaria is sufficient to stop.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무슨 가능성? 아나콘다 만날 가능성, 상어에 물릴 가능성, 말라리아에 걸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뭐 하기에? 사람들이 거기 못 가게 하기에. nevertheless를 뺐을 때 이 문장이랑 주어진 문장이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동물이 무서워서 남미 못 간대. 동물 무서워서 아프리카 못 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서 똑같은 말이 있다면 이거 단절이지. 그래서 안 됩니다. 주어진 문장의 아랫단이랑 C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 있어요. 명확한 단절의 근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던지는 B입니다. B 무슨 내용 나온지 알고 있죠? 부정적 얘기 하지만 생각보다 걱정할 바가 아니다. 사람들이 마이너스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는 매우 작다. 그렇게 큰 마이너스가 아니다. 플러스다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마이너스가 작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한 예시가 A인가요? 기발하게 재해석한 게 이거야? 이걸 기발하게 재해석하면 이게 돼? 티셔츠 만든 게?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 자, C로 가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가 커. 매우 무서워. 아, 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무서울 거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은 쫄아서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큰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 해서 이건 nevertheless를 이용해서 BC를 정확히 연결하게 되겠죠. 자, 그럼 BC가 붙었어요. BC가 붙으면 답은 BCA밖에 없습니다. 뭐 일단 A가 단절이기도 할 뿐더러 A, B, C라는 선지는 없기 때문에 BC 붙이면 그냥 무조건 BCA예요. 답은 3번. 자, 37번 보시면 In the course of acquiring a language, 어떤 언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노출된다. Only a finite set of
utterances, 저 표현이나 화법, 발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그 수의 화법에만 노출된다. 그러나 they come to use and understand an infinite set of sentences.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것 같아?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말의 화법의 경우의 수에 다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 언어 배울 때 생각해보면 굉장히 한정적인 범위에 노출되지만 이거 가지고 애들이 적극 응용해서 이만큼의 언어 구사력을 갖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A 보시면 그러나 they all arrive at pretty much the same grammar. 그들은 모두 비슷한 수준의 문법 지식에 도달한다. 그래? 아니 여기부터는 괜찮을 것 같거든? 다 비슷하게 말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뒷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 사이에 예시 들어가면 안 되지.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예스에서 단절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돼. 저 주어진 문장이랑 A의 옛 빼고 나머지를 보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안 돼. B. 그러므로 despite the severe limitations and variation in the input children receive. 자, 이렇게 작은 이 인풋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and also in their personal circumstances, they all develop a rich and uniform system of linguistic knowledge. 그럼 이거 같은 말인데요? 완전히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적은 노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언어 구사력은 매우 확장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사이에 더스가 괜찮나? 완전히 똑같은 말인데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 얘랑 얘는 실제로 거의 재진술이에요. 거의 같은 말이야, 이거는. 같은 말 사이에 더스를 쓸 수는 없잖아. 더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얘가 원인이 돼서 이게 결과가 돼야 되는데 원인이랑 결과 같은 말이면 어떻게 해? 이거 안 돼요. 얘도 안 돼. C밖에 없네. This has been referred to as the creative aspect of languages. 이것을 언어의 창의적 사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창의성은 이제 소설 쓰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but rather the ability to produce and understand an unlimited set of new sentences. 여기로부터 한 번도 말해지지 않은 이만큼을 만드는 걸 크리에이티브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문제 없는 것 같아. The precise linguistic input children receive differs. 다르다. 정확한 입력값이 다르다. 그 어떤 두 명의 아이들도 동일한 곳에 노출되진 않는다. 생각해보시면 당연히 심지어 한 집에서 자란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똑같은 언어만 둘에게 노출되지는 않잖아요. 둘이 살면서 분명히 다른 언어에 노출이 될 거 아니야. 하다못해 얘는 화장실 가 있고 얘는 밥 먹으면 그 밥 먹는 동안 엄마가 한 말은 얘밖에 못 듣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쌍둥이라 할지라도 이 개체별로 노출되는 언어의 양이나 종류는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다. 그렇지만 그들은 동일한 수준에 동일한다. 하니까 C 다음에 A는 될 것 같고요. 이건 문제가 없고. C 다음에 B가 된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 Despite the severe limitation and variation in the input children receive. 처음엔 안 보였어. 이젠 보이지? Variation in the input children receive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variation이었던 거야. 쌍둥이인데 한 놈은 화장실 가 있고 한 놈은 밥 먹고 있으면 밥 먹는 놈만 추가적으로 듣는 언어가 있어요. 이게 variation입니다. 이 variation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비슷한 정도의 언어를 획득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더스로 이렇게 연결될 수는 없겠죠. C에서 B가 안 되지. 이렇게 다른 양으로 노출된다. 그렇지만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네 부분이 지금 비어있어요. 여기가. 이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C 다음에 B가 안 돼요. 이게 안 돼. C 다음에 A네. 그래서 답은 CAB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상적으로 푸는 방법은 B를 읽자마자 the variation in the input children receive 부분을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이건 아마 C를 갔다 와야 B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CAB 보시면 되고요. B가 결론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된다. thus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마지막에 놓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오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 최근에 수능 문제에서 thus였나 therefore였나 하여튼 일반적으로 결론이 끌어주는 그 표현이 있지. 걔가 마지막 선지가 아니었어요. 그게 두 번째 선지였어. 그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thus만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뺀다. 그거 약간 인생 가지고 베팅하는 거다. 그거는 도박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38번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답의 근거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리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얘 때문에 단절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해보자. 한번 빠르게 해보자. Oftentimes or lack of tim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urchase of everyday products. 일상적인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시간의 부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대체 뭔 소리냐? 실험을 했는데요. Relationship between visual salience and the decision to purchase. 얼마나 시각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그 다음에 구매하는 결정이 어떻게, 그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건 됐고. Subjects 15 different food items on fMRI. 15개의 음식을 보여줬대. 15개 보여줬대. 뭐 이제 밴딩 머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자판기입니다. 자판기인이 15개 과자를 보여줬다는 거야. Bars, chips, and fruity items. These were rated by the subjects on a scale of 1 to 15.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자판기에 15개 있는 과자 이름을 말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진 않겠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5개가 쫙 주어졌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난 이게 1번이야. 난 이게 2번. 난 이건 진짜 줘도 안 먹어. 15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걸 하도록 했다는 거야. 이것들은 평가를 받았어. 1부터 15등까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they were presented in varying brightness. 다른 밝기를 가지고 제시가 되었다. 그 다음에 다른 시간을 가지고 제시가 되었다. Having to make a choice between two products. 두 개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실험을 했대요. 근데 실험의 결론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선택했는데라는 말이 없잖아. 결론 부분이 없이 if we are also distracted because we are talking to someone.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거나 전화하고 있거나 또는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방해된다면 우리의 실제 선호가 falls further into the background and visual conspicuousness comes to the fore. 우리의 실제 선호가 흐려지고 그냥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 바로 고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시면 뒤에 결론이 있어요. 전화 받느라 우리가 방해된 상태면 1부터 15등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놓고도 막상 고를 땐 그냥 밝은 거 고르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나? 그 1, 2, 3, 4, 5, 6, 7, 8 과자가 4개만 해볼게요. 뭐 버터링, 뭐 새우깡, 또 뭐 있냐? 과자. 에이스. 얘네 다 아저씨 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 또 하나 뭐 있지? 고래밥? 고래밥. 요즘 친구들 이런 거 먹나? 하여튼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해봐. 개인적으로 난 순위는, 난 이제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놓고도 막상 내가 바쁜 상태에서 전화 받으면서 넷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 그럼 그냥 그 시점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 아무거나 골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제시된 밝기야. 얘는 고래밥은 굉장히 밝게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두고 버터링 그냥 대충 그냥 우유에 대충 박혀있는 거 이렇게 갖다 주잖아? 전화하면서 바쁠 땐 그냥 대충 이렇게 고래밥 집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아랫부분에선 하고 있어. 근데 윗부분 예시에선 결론이 없었어요. 그 결론 부분이 위에 있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The result was that we don't always buy what we like best. 우리가 좋아하는 걸 구매하지 않고 빠르게 일이 벌어진다면 we tend to go for the product that catches our eye the most. 우리 눈에 가장 띄는 걸 그냥 골라버리게 된다. 1번 실험 조건이 이거예요. 빠르게 벌어진다면 이렇게 된다. 2번 실험 조건이 이거야. 전화하느라 바쁘면 마찬가지로 그냥 눈에 띄는 거 고르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실험 조건에 대한 결과가 없는 채로 2번 실험 조건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고 사실 얘는 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얘를 먼저 읽고 푸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긴 한다. 그거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그거는. 자, 이 친구는 보시면 이거는 갑자기 그 풋볼이라는 스포츠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죠.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풋볼 다 같이 한다, 풋볼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It could be argued from looking at their cultural activities and habits that 뭐라고 주장될 수 있냐, 진주어 People from a middle class background seem to prefer rugby over football. 럭비를 더 선호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까지는 풋볼이 영국인의 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리고 영국에서 얘기하는 풋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구입니다. 축구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럭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미식 축구예요. 들고 뛰는 거 있지. 조금 다르긴 한데 아주 비슷한 거야.
요 위에까지는 영국인들이 축구에 환장한다라고 얘기하다 갑자기 야 근데 중산층들은 럭비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하니까 여기가 일단 의심이 되고 위에 가보시면 영국 사회를 보면 not everybody would see football as their game. 아, 축구는 내 거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니다. 중산층 보면 풋볼보다 럭비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미국으로 넘어가면 미국은 아예 축구를 안 해요. 거기 축구라는 스포츠가 거의 없단 말이야. 걔네들은 미국에서 부르는 풋볼, 즉 미식 축구에 환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바로 풀어내시면 되고 얘는 되게 쉬웠지, 비교적. 자, 그 다음 40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40번. 요것도 빈칸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Individuals have a in the time of the day when they prefer to sleep and wake up. 그들이 자는 것과 깨는 것을 선호하는 시간에 빈칸이 있다. 차이가 있다. 유사성이 있다. 규칙성이 있다. 이걸로 못 풀지 당연히. 자, which could promote their 빈칸 as a group.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빈칸을 촉진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푸는 건 도박인 것 같고 그리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 이거는. 사회적 종으로서 should we not all be synchronized and therefore awake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우리가 다 동기화 되어야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동시에 눈 뜨고 다 동시에 눈 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회적 동물이니까 또 일리가 있는 주장이잖아. 어차피 당신을 학교 가는 시간 다 똑같잖아. 어차피 직장인들 출근하는 시간 거의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럼 동시에 눈 뜨고 동시에 자고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Humans likely evolved to co-sleep as families or even whole tribes, not alone or as couples. co-sleep 하도록 진화했다. 같이 자도록 진화했다. 그래? 무슨 말이지? The benefits of such genetically programmed variation in sleep-wake timing. 얘가 A의 근거입니다. variation이래. 잠자는 시간과 눈 뜨는 시간의 변화, 가변성이에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가변성입니다. 그래서 1, 2로 줄어들었어. 자, 그리고 나서 B의 근거를 살펴보시면 이거 아래쪽에 있거든? 여기 보시면 어디부터 봐야 되지? The usual variability in when individual within a collective tribe go to sleep. 언제 개인이 잠드는지 그 다음 일어나는지 차이가 있는 것은 could enhance the survival safety. 생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근데 사실 A 찾고 나면 약간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 모두가 동시에 잠들고 모두가 동시에 뜬다면 적국이 작정하고 다 잠든 시간에 쳐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수면 패턴이 다른 것이 사실은 어떤 진화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리지널리티는 독창성인데 이건 전혀 들어갈 말이 아니지. 그래서 A까지만 찾으면 B는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난 마지막에 이제 쫄린다면 그래 아랫부분부터 비슷한 말을 찾아보는 거야. 아랫부분부터 찾아봤을 때 이 친구 이용해서 푸시면 된다.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 어땠어요? 난이도는 잘 물어봐야겠다.